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 자, 현대모백스 오늘도 보시면은 이제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이며 유지만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씀드렸냐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지금 이 현대모백스 다른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이 상승 후에 횡보성 조정인 거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W 조정입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이 상급 조정에 해당하는 그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조정이 현재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파란 밴드, 이 쌍바닥이 나올 때 매수 문자를 한번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올라오는 이 과정 속에서는 이 노란 밴드의 지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면서 계속적으로 터치를 할 때마다 지금 보내드리고 있죠. 야금야금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아직 매수를 못하셨다. 그럼 이 노란 밴드에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매수를 하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현대모백스는 매수의 관점을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이 상급 조정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에는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그러니까 한 단계 상승이 좀 더 레벨업이 돼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곧 그 돌파를 만드는 시점에 정말로 이 가까워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은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대모백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설명 이어가서 일단 제가 이 현대모백스를 계속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상당히 이제 차례 좀 강조를 해드렸지만 일반 이 로봇주들과는 형태가 다르다. 그죠? 뭐 뉴로메카, 휴림 로봇. 얘네들도 지금 바닥권을 다 잘 다지는 이 종목들이긴 해요, 여러분들. 맥점 차트에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근데 각도가 좀 많이 뉘었어요, 얘네들은. 그죠? 반면에 현대모백스는 이 각도가 살아있다는 거죠, 각도. 다른 로봇주들 각도가 죄다 이렇게 꽂힐 때 얘는 그래도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버텨줬으니까. 버티면은 다 저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왜 이 현대모백스가 타 로봇주들보다 덜 빠졌을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박스 구간의 움직임이 너무 수상해서 제가 그 구간에 이 수급을 다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최근 이 횡보라는 W 조정에서도 정말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는 거는 외인과 기관이다라는 거죠. 이 조정이 나오는 첫 하락 구간에서도 그때도 이 외인과 기관들이 자 보자고요. 그때도 이 외인가 기관이 엄청 받았네. 그때는 1월 달에는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는데 최근 이 박스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외인가 기관이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뭘 위해서 매집을 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각도도 이쁜데 수급까지도 지금 따라주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의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바로 패턴이죠, 패턴. 똑같은 이야기라 하더라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니까 계속 들으셔야 돼요. 하락 수렴형을 했는데 돌파를 해서 정확히 이 상단에 지지를 하고 현재는 그냥 다른 추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상승을 하고 지금 지루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다음 추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 지지가 되는 이 쌍바닥, 상단 추세에 터치가 되는 이렇게 중첩이 되는 자리, 이런 자리를 저는 이제 맥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때 못 사더라도 이미 방향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조정 구간,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자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우리가 매수를 노려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매수를 못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돌파 전까지는 저는 매수를 해도, 그러니까 분할 매수겠죠. 이제 여기선 딱딱 매수를 했다고 하면 뭐 이 자리에서 이제 좀 분할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도 여전히 지금 매수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구간마다 외인과 기관들은 실제로 제가 매수라 하는 그 포인트들에서는 여전히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재밌는 거는 뭐냐면 따로 있어요, 따로. 최근 이 W 구간에서도 보시면 그러니까 음봉이 상당히 많죠. 뭐 과거에도 음봉 천지인데 항상 시가를 띄우면 눌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눌러버려. 주가가 못 가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개파락이 나오면 들어 올려요. 개파락이 나오면 들어 올려요. 오늘도 시가 나오고 나서 좀 밀리니까 들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이겁니다. 지금 이 주포들이 상당히 좀 급하게 매집을 하고 있다. 앞에 나올 게 분명히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중에 개인들이 워낙에 쫓아오기 때문에 그러면 밀어버리고 밀리면 그 일정 가격대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는 거죠. 개파락하면 종가상향봉, 시가 띄우면 종가상음봉. 그러니까 냄새가 엄청나게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뭐 계속 강조하지만 이런 게 이제 음봉 매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호재가 내재되어 있을 때 그럴 때 급하게 매집을 할 때 나오는 게 이 음봉 매집인데 그게 현대무백스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어떤 내부에 대한 정보를 이미 기관과 외인들이 어떤 부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그 재료가 뭔지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뭐 수급 보고 차트 보고 이런 걸로 미리 파악을 해서 같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도 우리가 꼭 지고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투자 경고가 붙어 있죠, 여러분들. 경고가 붙어 있어요, 지금. 정말 이게 이제 두 번째 소름이 돋는 건데 매집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투경이라는 걸 달아버리고 주가를 억누르는 거예요. 가두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투경이 이제 5월 이제 7일에 이게 이제 풀리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지금 패턴도 딱 지금 완성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투경이 풀리는 시점으로 트리거가 되면서 이제 급등세를 만들 확률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본래 이 추세라는 게 뭐 여기서부터 다른 추세라고 했죠. 그러니까 초입에는 좀 미미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승을 하고 나서 이제 올라왔는데 그 순서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동평균선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타래를 풀어줘야 돼요. 초반에는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기간 조정이라는 게 발생을 하죠. 지금 보시면 돌파 이후에 그 돌파한 이동평균선에 안착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가를 다 이평선 위에 띄워 놓은 거죠, 지금. 그럼 이게 언제든지 이런 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돌파한 양봉이 나오면 이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각도가 생깁니다, 다시. 그럴 때 이제 다시 이렇게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상승 추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점진적 상승입니다, 점진적. 그래서 이 현재 위치에서 투경이 풀리는 그 시점에서 이제 이 W자를 완성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상승을 만들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수급,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수급과 이 패턴 우리가 좀 어디서 많이 봤어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대한전선도 이 박스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러니까 채널에 올려드렸던 종목인데 여기서도 이 수급이 엄청나게 이 외인과 기관들이 매집을 했습니다. 엄청 들이댔어요, 음봉으로 얘도. 그러고 나서 돌파를 하고 이 안착 작업을 하고 나서 뭐를 만들었냐? 바로 한 방에 뚫어버리는 엄청난 양봉을 만들면서 방향성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력도 여기서 이제 꺾일 때 다들 이 전력주들 끝났다라고 이야기들 많이 했지만 제가 분석 다 해드리면서 그리고 더 가잖아요, 여러분들. 자, 로봇도 과연 끝이 나냐 이겁니다. 로봇도. 그러니까 지금 지지부진하니까 다들 보진 않지만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상승에 대한 재료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는 더욱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자, 이런 자리대들, 그러니까 세력들이 열심히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박스에서 아주 이 지루한 행보를 만들면서 이 구간이 전부 매집이에요, 매집. 그러니까 지금도 터치를 하면 계속 강조를 해드리지만 매수지 매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한 이 맥점에 터치를 할 때마다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이 매수를 해가자고 지금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신호 놓치지 않고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그리고 이런 과열이 발생할 때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적인 매수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만 좀 참고를 하셔도 정말 여러분들이 하는 거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여전당에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돈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뭐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뭐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 대북주죠, 대북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툼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자,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자,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일찍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